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고 잘 듣지도 않는 약을 복용하고 오히려 약에 의해서 더 힘들어지어서 오시는 그런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통증 기능학, 그래서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능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의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통증 환자만 본 지가 27년이 벌써 됐군요. 그리고 이제 27년째 되는 통증 전문인데요. 이렇게 오랜 동안 통증 환자들을 보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니까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고 잘 듣지도 않는 약을 복용하고 심지어 몸에 해로운 항생제 같은 거 이런 걸 복용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약에 의해서 더 힘들어지어서 오시는 그런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통증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우화를 잘 알고 계시는데,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 듯한 그런 진단과 치료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만성 통증 환자를 이 코끼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그 환자를 판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증은 지속되고 환자는 오히려 치료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기능학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인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인적으로 환자를 보는 것이고, 우리 환자한테 생긴 증상이나 이런 통증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의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기능학의 그런 건강나무 모델 그림인데요. 건강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요. 피부질환이에요. 가슴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늘 아파요. 근데 검사하면 별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알러지성 비염이 있으면 이비인후과 가실 수도 있고요. 허리가 아프면 뭐 정형외과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증상과 증후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타고난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 그리고 안 좋은 환경들에서 오는 거고요. 나쁜 생활 습관의 아주 대표적인 거는 수면 부족이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나쁜 식습관,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거,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이랬을 때 우리 몸에서는 기능학적으로 7가지 신체의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사의 불균형이 일어남으로써 다양한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증 환자인데요. 41세 남자 환자분이 두통이 심해서 오십니다. 몇 년 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두통이 있고 타이레놀 먹으면 또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지내시다가 최근 6개월 전부터는 뭐 매일매일 두통이 있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걱정이 돼서 MRI를 찍고 검사를 다 했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을 기능학적 검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기능학적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을 통한 그런 신진대사를 보는 유기산 소변 검사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분이 경험하는 두통, 이런 것들의 원인은 아마도 중성지방이 과잉으로 비타민 D 결핍, 비타민 B군도 부족한 거, 그리고 장내 세균, 유해균이 많은 환경, 그리고 몸에서 해독이 되지 않는 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 두통이 심한데 눈이 빠질 것 같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어지러움도 생기고 구내염이 심합니다 라는 동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두통이 심해지고 목 통증도 오고 구내염도 오고 불면도 오고 더불어 우울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고, 또 이 두통뿐만 아니라 이분이 동반하고 있는 여러 증상들은 이러한 만성염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교정함으로써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만성적인 통증이 일어나는 많은 환자들의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신경에서 발생하는 그런 신경인성 염증과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증을 억제하는 시스템의 기능 이상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거나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어떤 주사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과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같이 함으로써 두통과 더불어 같이 있었던 다양한 증상들이 근본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통증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기능학적 접근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분명한 원인이 없는 통증 증후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섬유근육 통증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경우, 기능성 복통, 흉통, 균은 없는데 반복하는 방광염, 소변이 자주 마렵고 좀 아프고 소변 볼 때, 그다음에 하지 불안 증후군, 그리고 근막 통증. 나는 근육이 뭉쳐서 아파. MRI 막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목 디스크 없고 허리 디스크 없는데 만성 요통, 만성 목 통증입니다 라는 분들, 자가 면역 질환에 인자가 없는데 관절염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두통이나 안면통이 심한데 MRI나 MRA 소견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많은 환자들, 만성 피로 환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 혹은 피부에 발진이 나시는데 발진만 나면 걱정이 되셔서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고, 심지어 진짜 많은 의사들이 발진만 난 거를 보고 대상포진이라고 하면서 바이러스 약을 처방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 피부 발진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의 발진은 대상포진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면서 피부 발진이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발진이 생긴다는 것은 피부의 염증인데요. 피부는 우리 신체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장기, 내 몸 안에서의 염증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한테서 검사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기능학적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나 어떤 질병들은 타고난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나쁜 거,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는 크게 분류했을 때 7가지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장관의 불균형입니다. 위장관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잘 되고 소화흡수 능력이 좋아야 되고 장내세균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음식들을 먹었을 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세포 건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기능이 나쁘거나 이런 영양소가 안 좋아서 이런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의 해독이 노폐물이라든지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그러죠. 혈관의 건강도, 그리고 림프순환의 건강도, 이런 것들, 그리고 구조적인 이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척추관절이 물론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세포의 구조의 문제, 세포막의 건강도,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총체적으로 7가지의 불균형이 왔을 때 우리 몸에서 질병이 되지 않았지만 몸은 괴롭고 딱히 어떤 이상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계속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분명한 통증을 갖고 있는 만성 통증 환자들에 있어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에 대한 분석을 잘 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기능학적 접근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인이 불분명한 만성통증 환자들이 그동안 전통의학적으로 시행한 MRI, CT 이런 데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그런 환자들이 기능학적 관점에서 검사를 하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학적 치료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